두 번째로 two-way repeated measured 안 해봤는데 two-way라는 여기서 way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변수라 그랬죠. 자, 변수가 동시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요인이 세 가지다. 그럼 뭐겠어요? three-way. 네 개다. 그러면 four-w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니까 two-way니까 2차원이죠. 만약에 three-way면 3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그려져. 포웨이는 하나가 더 그려져요. 포웨이 올라가면은 복잡해서 몰라요. 여러분들 4차원으로 넘어가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3웨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4웨이까지 넘어가지는 거의 안 씁니다. 보통 이제 2웨이에서 끝나죠. 2웨이 정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 3웨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자, 그 중에서도 투웨이 중에서도 보면은 repeated라는 말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하나는 변수 하나는 두 개의 요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은 시간,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전과 후 또는 세 시점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측정된 게 들어간다. 그래서 repeated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뭐 예제를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아로마 테라피 치료에 대한 거를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그룹을 두 개를 쪼개죠.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을 쪼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 연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두 개를 쪼갭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군은 여기서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치료 효과를 검증하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이제 실험해서 한 그룹이고요. 대조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 그 플라시보를 투여한 그룹.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향기요법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향기를 피우는 그런 촛불을 이용을 해서 실험군에다가는 진짜 아로마 테라피 향기를 집어넣은 촛불을 태워서 그 통증의 완화를 본 거고, 대조군은 그렇지 않고 일반 촛불, 향기요법이 없는 일반 촛불 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런 방법을 왜 쓴다 그랬어요? 이런 테스트를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한다 그랬죠. 블라인드 테스트. 그죠? 블라인드, 넘어갔네.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뭐냐면 실험 대상자들은 모르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아는 경우에 정신적으로 어떤 외생 변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제 정신치료할 때는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죠.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는 거는 가짜약 효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정신병 치료할 때는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해서 치료도 되지만 실험할 때는 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더블 블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더블 블라인드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할 때 의사나 간호사들도 모르게 합니다. 왜냐면 의사나 간호사들도 실험할 경우에 이걸 알 경우에 이건 진짜 약이네, 이건 가짜 약이네 이런 게 알 경우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어떤 바이어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제약회사에서 할 때는 더블 블라인드까지 해요. 아예 의사 간호사들도 배제를 해서 모르게끔 이 약이 진짜 실험한 약인지 아니면 가짜 약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저희가 실험 연구를 한 건데 그래서 두 가지의 그룹을 나눠서 대신에 똑같은 이제 수술한 사람들이에요. OS라 그래서 이제 흉부 쪽에 같은 이제 수술을 한 팀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병실을 두 개로 쪼개서 아로마 테라피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자, 그러면 사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통증 점수가. 이제 통증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호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가면은 통증 제어. 얼마나 아파요? 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재는데 거기 옆에 5점, 7점, 10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 매기는 거예요. 통증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도구가 있어요. 간호대에서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통증 점수를 재요. 재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 점수가 완화되는 거와 아로마 테라피 향기요법을 썼을 때 통증 완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재보겠다고 해서 이제 실험한 연구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사전에는 통증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아야 돼요? 사전에는 대조그룹,
저기 실험군이 통증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사후에 차이가 있어야지만 그 차이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래프 중에서 왼쪽 그래프예요. 자,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고 지금 되고 있군요. 순간적으로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우리 2의 repeated measured ANOVA에서 7번 있죠? 7번 데이터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대조군이고요. 2번이 실험군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조군, 실험군 할 때 실험군은 실험약을 투여한 그룹을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대조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 대조하는 그룹, 그러니까 대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룹이라고 해서 대조그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실험군을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고요. 대조군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했을 때 치료 전 통증, 치료 후 통증이 과연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게 돼요. 보통 이 실험을 할 때는 먼저 치료 전 통증이 차이가 없다는 걸 먼저 검증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 사전에 그룹을 쪼갤 때 사람들마다 통증의 차이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룹을 나눴는데 이미 사전에 통증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랜덤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랜덤으로 배정을 먼저 해서 사전에 통증이 없는지를 먼저 검증한 다음에 실험 처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프리테스트는 이미 사전에 이미 검증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보고서 쓸 때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사전에는 실험하기 전에 이미 T테스트를 가지고 먼저 검증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당연히? 왜냐면 실험 다 했는데 사전에 이미 차이가 나왔다. 그러면 실험을 왜 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먼저 사전 테스트는 먼저 이미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등했을 경우에 넘어가게 돼요. 물론 이제 실험 보고서 쓸 때는 이 2A 리피티드를 가지고 써야 되죠. 자, 분석 들어가시고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측도. 왜냐하면 시간의 관점에서 전과 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 됐죠? 그래서 요인에다가 여기는 시간. 시간이고요. 수준은 두 번 했죠? 전과 후. 아니 나는 여러 번 측정하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쪼개면 돼요. 3번 이상이면 3, 4번 이상이면 4 이렇게 여러 번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2개 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정의 됐죠? 자, 그러면 실험 전 통증을 먼저 오른쪽으로 집어넣고요. 실험 후를 그 다음에 집어넣고요. 전 통증, 후 통증 넣고요. 오브젝트 간 요인 쪽에다가 실험 구물을 여기다 넣습니다. 됐어요?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자, 도표 먼저 볼게요. 여기서 도표가 중요하니까 도표에서 시간이 항상 수평축이에요. 여기서는
시간이 수평축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행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과 후의 변화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2의 리피트는 항상 시간이 수평축이에요. 앞에는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거 쓰시면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항상 시간을 수평축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해주시고 계속. 그 다음에 사후 분석 말고 옵션 들어가서 똑같이 그룹하고 시간 그룹 집어넣고 주효과, 효과를 넣고 기술 통계, 동질성 검정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질성 검정은 원작 이제 필요 없죠. 그죠? 지금은 그룹이 2개니까.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주기 위해서 일단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다시 붙여넣기. 2A는 항상 신텍스를 써야 돼요. 붙여넣기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 그룹하고 시간 간의 이 개념을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똑같이 컴페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를 붙여 갖고 와서 ADJ를 지워주시고 자, 붙여 갖고 와서 ADJ라는 용어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LSD를 지워주시고 여기에 시간일까요? 그룹일까요? X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간. 여기 시간. 이렇게. 한국말로 돼 있으면 한국말로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시면 되고 똑같이 이거를 써주는 거예요. 이 앞에. 이 둘 중에 뭘 써줄 거냐를 써주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X축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 분석을 해주는 거니까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2A하고 거의 유사하죠. 다만 시점이라는 걸 쪼개서 들어가는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초록색 화살표를 눌러서 실행.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치료 전 통증이 대조군 실험군이 점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치료 후 통증의 점수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많이 나오죠? 과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형성 검정 이런 거는 다 알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간과 그룹에 따른 요걸 보는 게 필요하죠. 요걸. 그죠? 이겁니다. 시간과 그룹이 어떤 거냐? 이 구형성은 위에서는 유 수준이 없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죠. 가우서, 그린하우스나 또는 humboldt 뭘 써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어쨌든 값은 똑같게 나오죠. 다. 써주고 항상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humboldt 값에 의해 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형성 가정에 의해서 이 값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나중에는. 그림을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프에 이겁니다. 결국은.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나눠서 뒤에 볼게요.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앞에 했던 거고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타임 원 시점 이게 프리 시점이에요. 그죠? 약을 투여하기 전에 그죠? 사전에 약을 투여하기 전에 통증을 봤더니 파란색이 대조군, 초록색이 실험군. 즉 약을 투여하기 전에는 약을 투여하기 전이니까 일단 통증이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사전에는 동질해야 돼요. 그죠? 사전에 동질성 통해서 두 그룹은 이미 사전에 통증이 똑같다라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즉 비교하기 전에는 똑같다라고 검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거죠. 두 개가. 그렇죠? 당연히 여기 똑같게 나오고, 이거는 이미 사전에 여러분들이 실험하기 전에 먼저 검증을 해야 돼요. 여기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험 집단을 바꿔줘야죠.
사람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해주거나 뭔가를 다시 처치를 해서 동질하게 만든 상태에서 실험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실험 연구예요. 실험하기 전에 동질성이 먼저 검증이 안 되면 안 돼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실험자가 동등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쥐새끼 얘기해줬었잖아요. 배 나오는 대로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다 나온 다음에 골라서 무게를 조사해야 되니까 무게가 외생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실험 연구라는 거는 당연히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랬고 나서 후에 봤더니 이만큼의 갭이 나오죠. 이만큼이 무슨 효과예요? 실험 효과라는 거죠. 이만큼이 실험 효과예요. 근데 페어드 샘플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값만 나오죠. 요값만 재면은 실제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룹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페어드 샘플만 갖고 하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조사할 때는 항상 two-way repeated 해서 대조군을 항상 두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실험할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이 두 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룹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A 향기요법, B 향기요법, C 향기요법. 그 다음에 대조군, 향기 치료요법 안 쓴 그룹 해서 향기도 뭐 페퍼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향기요법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거에 따른 성분 변화에 따라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룹을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시간이 전과 후가 아니고 전, 그 다음에 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4시간 뒤에 그러면 몇 시간째부터 효과가 확 나타나느냐 이걸 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 기법을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two-way repeated measured ANOVA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가 두 개 중에 요거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그 신텍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뜨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대조군 실험 시점 전과 후는 차이가 없다. 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가 안 나오네? 그러네. 그래프가 앞에 나왔죠? 참, 죄송해요. 그래프가 앞에 나왔죠? 자, 이거 가지고 처리해주면 됩니다. 앞에 설명해놓고 뒤에서 찾았네.